또 정우택이라는 이름이 뉴스에 나오길래 또 무슨 또 사고 쳤는지 예, 무슨 또 털을 뽑았는가 싶어가지고 또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진짜. 혹시 이번엔 개털을 물은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는 트위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진실님의 트윗입니다. 특수 강간모의 홍준표 당대표, 성상납, 음모주,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당하게 일하는 자유당. 요상한 단체는 청와대 행정관에게 불과한 탁현민 소설을 문제 삼으면서 자유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퇴는 왜 요구 안 하나. 먼저 자유당 당대표, 원내대표 사퇴시켜라 역겹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기획했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대회는 그들만의 잔치, 예능쇼와 다름없는 천박한 오락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비판한 가운데 여론 반응은 싸늘하다는 소식입니다. 당연히 싸늘할 수밖에 없죠. 사실관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누가 그런 말에 반응하겠어요. 그 방송을 보는 내내 저도 라이브로 봤거든요. 보는 내내 재밌었어요. 아니 역대 어느 정부에서 그렇죠. 이렇게 재미있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 노래를 우리가 대선 때 이니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렇게 막 그 선거운동할 때 많이 했거든요. 해시태그 붙여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화답이에요.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을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화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지지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시청률도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게 국정이 어떻게 운영된다라고 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KTV 같은 채널을 통해서도 네. 꾸준히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정말 핵노잼이거든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누구의 기획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기획을 통해서 출연진들도 좋고 그리고 거기에 패널들도 굉장히 훌륭한 그 똑똑한 초등학생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정말 피자 한 판 사주고 싶더라. 그런 훌륭한 패널들이 이렇게 버무려져 가지고 좀 알찬 쇼 정말 잔치 이런 느낌이었는데 만약에 그게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2시간, 3시간 했어봐요. 또 방송 장악이네, 뭐 국민 세뇌네, 뭐 어쩌네 저쩌네 또 뭐 삘소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하여튼 이쪽 우택형, 우터리 형, 예, 정우터리 형이 딱 좋겠네요. 정우터리 형 같은 경우에는 발언의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좀 질투도 있는 것 같아요. 질투날 만하죠. 나도 질투나는데 좋겠어.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정우택이 발언하고 나서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은 거의 대부분 왜 니들은 못하고 셋만 내니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맞아요. 저번 정권 때 할 수도 있었는데 지들은 못했잖아요. 자기들도 하기는 했죠. 뭐 했죠? 모델한테 옷 입혀놓고 패션쇼 하는 거. 503 모델. 503 모델. 그거는 많이 했어요. 503 모델 하니까 뭐 향수 버전 같아요. 그러네. 503 넘버 503. 넘버 503 모델한테 옷 입혀서 4년 동안 내내 패션쇼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 지겨웠죠. 근데 오히려 정우택의 이런 발언 때문에 우리는 행사 기획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오히려 역시 탁현민이네 이렇게 알려졌어요. 오히려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했었던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뭔가 꼼꼼한 기획? 사실 이런 큰 규모의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기획에는 정말 디테일한 걸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디테일함이 이전 정권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어떻게 따로 선별한 기자도 아니고 신청했던 기자를 모두 초대했다는 거는 거기에는 다양한 정치 성향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았을 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차분하게 일반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노래들을 틀어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걱정 말아요 그대 이런 거 들으면 어떤 사람이 공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노래 선택도 굉장히 좀 뛰어났고요. 기획도 좋았지만 청와대 분위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 같은 게 고민정 아나운서가 사회를 봤잖아요. 고민정 아나운서 사회를 보는 그 과정에서 청와대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도 이렇게 교류하고 토론하고 소통한다는 게 그래서
그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쿨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멋있어 보였어요. 그게 좀 정말 세련됐죠. 직장인으로서 김부겸 장관님이나 도종환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즉석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질문을 정리해서 전달해야 하는 고민정 아나운서의 그런 자연스러움 같은 것들이 다행히 그냥 직업적인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직장 안에서의 자연스러움처럼 보여가지고 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또 예.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왔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 건강 관리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수영을 한대요. 네, 짬짬이. 네. 고민정 대변인이 어디서 하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건 네. 국가 보안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겸연쩍 어떤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민정 대변인이 제가 그 시간은 피하려고요. 너무 비교되잖아요. 이렇게. 재치 있네. 그러니까 수용을 통해서 그렇게 단련되고 제가 처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언론에 딱 나왔을 때 느꼈던 것을 그날 얘기하더라고요. 외모가 거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슷해서 오누이 아니냐 이런 오해들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생긴 게 헤어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백발이 얼굴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약간 인상 쓰면은 그 콧날 뿌리와 눈 미간 사이에 그 약간의 찡그림이 약간 닮았을 것 같긴 해요. 그거 느낌이. 하고 그다음에 얼굴 그 턱하고 이 음, 귀에서부터 내려오는 턱 라인들하고요. 그다음에 입 모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가 언뜻 보면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청와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대통령이 앞에 계시고 뒷 배경으로 인사들이 쫙 앉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너무 막 표정 관리나 이런 거 이게 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불편해하는 이걸 느끼니까 아 저기 앉아서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그 임종석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벌써 임플란트 하나 했다고 하던데. 아, 그러세요? 예. 뭐 조금 더 해야 돼요. 이미 스타트를 끊었대요. 그러면 충분히 뭐. 이게 그 정도로 업무 강도가 세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임종석 네. 비서실장 임명됐다고 했을 때 그때 저도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빨리 임플란트를 미리 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아픈 것보다. 아무리 건강보험이 다 계획됐다고 했지만 그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다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이다라고 우리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다 잘생기고 멋있어가지고 정말 눈이 호강하는 그런 쇼였기 때문에 그 행사였기 때문에 예. 정우택이 이렇게 질투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기 진영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예, 자기들은 못하는 거고. 일단 자기들이 뭔가 뭐 장관이든 어떤 수석을 임명하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걷지도 못할 사람일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치르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죠. 패션쇼 외에는 다 예. 수첩들. 정우택 의원입니다. 청주 상당히, 상당을 지역구로 하고 지역구. 있죠. 아버지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분이죠. 네, 정갑입니다. 네, 충청북도 도지사를 역임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네네. 이분 도지사 시절에 엄청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록을 납니다. 네, 2007년 8월이었는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였죠. 경선 후보였죠. 네, 대통령 박근혜하고. 경선 후보였는데 청주를 방문했을 때 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 관찰서였다면 관기라도 하나 더 줬을 텐데. 기생. 요거 크게 보도됐습니다. 네네. 정우택 당시 충북도지사가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은 친박 최고위원이 되어 있어요. 이 정우택 최고위원의 성추문 유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이고 그 사건이 연루된 이 김병일 전 사무처장이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네.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예. 이겁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안 가죠, 이 사건을. 김병일 씨가 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그 처음에 이 의혹이 제기됐던 그 인터넷 야후 블로그, 익명의 야후 블로그가 있는 서버가 있는 장소가 홍콩이었었거든요. 야후 블로그 이름은 크라임 투 길티입니다. 그 블로그에
성상납 의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 블로그에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그 블로그가 이 김병일 씨가 올린 블로그였다고. 사주됐다라고 이제 그 추정이 된 건 뭐였냐면, 이 크라임 투 길티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병일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과 연동을 시켜서 이 내용들이 3월 15일 새벽에, 이 충북 지역에 알려지게 되면서, 시작이 된 거고요. 3월 10일. 총선 직전에. 직전이죠. 15일이니까 이제 공천이 확정되기 직전인데, 정우택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공천을 받기 직전에 예. 성상납 의혹을 포함한 몇 가지 의혹이 홍콩에 서버가 있는 한 블로그에 올라왔다. 네. 근데 그 내용을 김병일 씨 페이스북에 연결시켜놨다. 연동을 시키면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블로그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기 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김병일 씨가 의심을 받았고요. 의심을 받았고, 그리고 경찰에서는 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예, 한 차례 불러 조사를 했는데 초창기였죠.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의 그 아이디 갖다가 도용당했다. 아, 누군가 예, 해킹해서 해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올린 거다.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더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이 출국을 한 상태였어. 홍콩으로 갔다. 예,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또 홍콩으로. 예, 하필이면 서버가 홍콩입니다. 있는. 어쨌든 그랬던 사건인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결국 정우택 새누리당 친박 최고위원은 당선이 되고 최고위원까지 됐죠. 네. 실세가 됐습니다. 신실세. 그런데 첫 번째, 그때 그 블로그에 등장했던 성상납 의혹이라는 게 뭡니까? 내용이. 예, 이 정우택 최고위원이 성상납을 한 것이 아니고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2006년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당선이 됐고요. 이제 그 선친의 고향이 충북이었었고 사실은 이제 충북 연고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인맥의 빈곤을 좀 느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직 성격의 충북 경제 청년 경제 포럼이라는 단체가 생겨났고 그 재임 기간에도 이 단체와 당시 이제 정우택 지사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고요. 뭐 제주도 골프의 경우에는 그 대다수 언론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었는데 거기서 골프만 친 것이 아니고 이 골프 라운딩이 끝난 뒤에 1차 식사를 하고 2차에는 이제 룸사롱에 갔다라는 얘기고요. 룸사롱에서 술만 마신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2차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크라임 투 길티에 게재가 된 건데 꽤 자세하게 나왔네요. 룸사롱의 이름까지 기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마신 술값이라든지 또 이제 2차를 가서 있었던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묘사까지도 이 디테일. 크라임 투 길티에는 정확히 그러면은 당시 갔다고 하는 호텔이 어디입니까? 예, 라마다 호텔인데 라마다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호텔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관련자 녹취를 딴 것과 관련된 호텔은 라마다 호텔입니다. 몇 차례나 성상납을 받았다고? 예,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간 것이 이제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인데 도지사 시절이네요. 예, 매년. 2010년의 경우에는 도지사 낙선 직후입니다. 그래서 그렇겠군요. 위로차 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가는 거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3번을 제주도에 갔고 네, 그리고 그 3번 모두 그런 성상납이 있었다고. 똑같은 코스를 똑같은 1차 코스. 골프, 2차 룸사롱, 식사를 하고 3차가 예, 룸살롱이고 룸사롱 가고 또 다른 2차를 이제 룸사롱 이후에 이제 갔다는 얘기죠. 예. 그 날짜도 특정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의 경우에는 6월 21일이고요. 2009년은 이제 이 크라임 투 길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청년경제 포럼에 뭐 행사 진행표 등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 이제 나와 있었고요. 2010년의 경우에는 6월 14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은 라마다 호텔 스위트룸 마지막 장소는요. 그 접대하던 여성이 만약에 2차를 가면 그 룸사롱의 마담이 알잖아요. 예, 그렇겠죠. 마담에게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선거 직후에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청년경제 포럼의 회원 구성원들 중에 간부들의 뭐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친밀한 단골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 3번의 모임 외에도 뭐 다른 뭐 개인적인 모임으로 다녀갔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술 마신 다음 날에 제주 관광도 같이 했다는 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인 것이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정우택 지사가 술자리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먼저 호텔로 간 정황,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여성을 또 보낸 정황들에 대한 설명들이 정우택 지사 방으로. 예, 방으로 호텔 보낸 방으로. 것들에 대한 정황들에 대해서 이 마담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 여기서 이제 녹취를. 한번 들어보죠. 2009년도에 왔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시간 지나서 보니까는 그 사람이 도지사였더라고. 술 먹을 때는 얘기를 안 했지. 도지사라고. 그 사람들도 이제 철저하게 좀 비밀을 지키더라고. 그러면 아가씨가 방에 들어간 거는 사실인 건가요? 그렇죠. 파트너도 기억나는데? 아니, 지사 먼저 보냈죠. 거기서 먼저 같이 가면 안 된다 해서 아가씨를 나중에 입실시켰죠. 아, 지사는 먼저 가고 나중에 아가씨 따로 갔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사를 쓰더라도 네. 상호 자체를 쓰면 안 되고 성상남 받았다 제주도 모 술집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몇 년 전 일인데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담 한 번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건을 확인해 보니까 2번을 갔던 것에 대한 기억이 혼재돼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근데 사실 그 크라임 투 길티라고 하는 블로그에서는 3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제이라는 다른 또 술집이 있었고요. 아, 한 집을 다른 예, 이곳을 2번, 다른 곳을 1번 이렇게 해서 이제 도합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게 된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이 네. 처음에는 그 지사라는 그런 호칭을 부르지 않고 사장님 또는 이제 오야붕이라고 불렀다고 오야붕. 예, 그래서 제주도까지 때, 가서 예. 사실 다른 도지사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예, 일반인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도지사임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야붕이라고 자기들끼리 불렀다. 예, 근데 다음 날 이제 그 기상이 좋지 않아서 이제 먼저 올라가게 되면서 그 사람이 지사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듣고.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래서 그런 기억 때문에 그 사람이 도지사였구나. 예, 그런 기억 때문에 더 강렬한 기억으로 남지 않았나. 그 정도 그런 되면 생각. 기억할 수 있죠. 네. 도지사가 와서 이렇게 2차 갔다 하면. 도지사가 와서 도지사가 룸사롱 다니고 참. 그리고 나서 오야붕이라고 불리고 거기서 2차를 가고 씨발. 근데 그때는, 예, 마담 말고 예. 이 이야기를 입증해 줄 만한 동석했던 사람은 없나요? 거기 갔던 회원 전체가 다 이 동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회원 전체가 가 사실 그 회원 전체가 다 함께 같이 가서 호텔에 집어넣어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진 않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3차례 갔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이제 큰 방이 없어서 이제 간부들이 따로 일반회원과 따로 이제 지사와 술을 먹은 적도 있었고요. 전체가 다 같이 먹은 적도 있었는데 모든 그 행사에서 전부 다 지사는 먼저 가고 지사 여자는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한 15분 정도 흐른 뒤에 이제 간부 회원들이 지사 여자와 함께 나가는 그런 광경들을 이제 전체 회원이 다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사와 함께 나갔던 간부 회원들 중에서 그 앞서 들었던 마담의 그 진술하고 일치하는 그런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노래들을 틀어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걱정 말아요 그대 이런 거 들으면 어떤 사람이 공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노래 선택도 굉장히 좀 뛰어났고요. 기획도 좋았지만 청와대 분위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 같은 게 고민정 아나운서가 사회를 봤잖아요. 고민정 아나운서 사회를 보는 그 과정에서 청와대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도 이렇게 교류하고 토론하고 소통한다는 게 그래서 그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쿨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멋있어 보였어요. 그게 좀 정말 세련됐죠. 직장인으로서 김부겸 장관님이나 도종환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즉석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질문을 정리해서 전달해야 하는 고민정 아나운서의 그런 자연스러움 같은 것들이 다행히 그냥 직업적인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직장 안에서의 자연스러움처럼 보여가지고 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또 예.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왔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 건강관리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수용을 한대요. 네. 짬짬이. 네. 고민정 대변인이 어디서 하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건 네. 국가 보안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겸연쩍었던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민정 대변인이 제가 그 시간은 피하려고요. 너무 비교되잖아요. 이렇게. 또 정우택이라는 이름이 뉴스에 나오길래 또 무슨 또 사고 쳤는지. 예, 무슨 또 털을 뽑았는가 싶어가지고 또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진짜. 혹시 이번엔 개털을 물은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는 트위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진실님의 트윗입니다. 특수 강간모의 홍준표 당대표, 성상납, 음모주,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당하게 일하는 자유당. 요상한 단체는 청와대 행정관에게 불과한 탁현민 소설을 문제 삼으면서 자유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퇴는 왜 요구 안 하나. 먼저 자유당 당대표, 원내대표 사퇴시켜라 역겹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기획했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대회는 그들만의 잔치, 예능쇼와 다름없는 천박한 오락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비판한 가운데 여론 반응은 싸늘하다는 소식입니다. 당연히 싸늘할 수밖에 없죠. 사실관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거 누가 그런 말에 반응하겠어요. 그 방송을 보는 내내 저도 라이브로 봤거든요. 보는 내내 재밌었어요. 아니 역대 어느 정부에서 그렇죠. 이렇게 재미있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 노래를 우리가 대선 때 이니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렇게 막 그 선거운동할 때 많이 했거든요. 해시태그 붙여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화답이에요.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을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화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지지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시청률도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게 국정이 어떻게 운영된다라고 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KTV 같은 채널을 통해서도 네. 꾸준히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정말 핵노잼이거든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누구의 기획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기획을 통해서 출연진들도 좋고 그리고 거기에 패널들도 굉장히 훌륭한 그 똑똑한 초등학생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정말 피자 한 판 사주고 싶더라. 그런 훌륭한 패널들이 이렇게 버무려져 가지고 좀 알찬 쇼 정말 잔치 이런 느낌이었는데 만약에 그게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2시간, 3시간 했어봐요. 또 방송 장악이네, 뭐 국민 세뇌네, 뭐 어쩌네 저쩌네 또 뭐 삘소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하여튼 이쪽 우택형, 우터리 형, 네, 정우터리 형이 딱 좋겠네. 정우터리 형 같은 경우에는 발언의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좀 질투도 있는 것 같아요. 질투 날 만하죠. 나도 질투 나는데 좋겠어.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정우택이 발언하고 나서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은 거의 대부분 왜 니들은 못하고 셋만 내니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맞아요. 저번 정권 때 할 수도 있었는데 지들은 못했잖아요. 자기들도 하기는 했죠. 뭐 했죠? 모델한테 옷 입혀놓고 패션쇼 하는 거. 503 모델. 503 모델. 그거는 많이 했어요. 뭔가 503 모델을 하니까 뭐 향수 버전 같아요. 그러네. 503 넘버 503. 넘버 503 모델한테 옷 입혀서 4년 동안 내내 패션쇼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 지겨웠죠. 근데 오히려 정우택의 이런 발언 때문에 우리는 행사 기획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오히려 역시 탁현민이네 이렇게 알려졌어요. 오히려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했었던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뭔가 꼼꼼한 기획? 사실 이런 큰 규모의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기획에는 정말 디테일한 걸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디테일함이 이전 정권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어떻게 따로 선별한 기자도 아니고 신청했던 기자를 모두 초대했다는 거는 거기에는 다양한 정치 성향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았을 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차분하게 일반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웃지 있네. 그러니까 수용을 통해서 그렇게 단련되고 제가 처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언론에 딱 나왔을 때 느꼈던 것을 그날 얘기하더라고요. 외모가 거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슷해서 온누이 아니냐 이런 오해들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비슷해요. 그래요? 생긴 게 헤어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백발이 얼굴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약간 인상 쓰면은 그 콧날 뿌리와 눈 미간 사이에 그 약간의 찡그림이 약간 닮았을 것 같긴 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얼굴 그 턱하고 이 귀에서부터 내려오는 턱 라인들하고요. 그다음에 입 모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가 언뜻 보면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청와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대통령이 앞에 계시고 뒷 배경으로 인사들이 쫙 앉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너무 막 표정 관리나 이런 거 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불편해하는 이걸 느끼니까 아 저기 앉아서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그 임종석 비서실장. 비서실장